정권마다 참 어쩌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이 김대중 정권 때는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를 어쩌지 못했고, YS 때는 아들 김현철이, 그리고 노태우 때는 박철은이, 또 전두환 때는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부인. 그리고 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누구였을까요? 지금 요즘 이 정권이 다시 연장되고 있으니까 요즘 있는 한 사람이 아닐까요? 자, 그리고 이명박 정권 때는 형님 박영준이, 박근혜 정부 때는 3인방과 정윤회, 최순실이, 우병우,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누굴까요? 탁현민입니다. 이 뒤에 그림만 보십시오. 이 히말라야 갔을 때인데 쥐가 갔다 와갖고 이 사진 올려놓고 다시는 히말라야 근처도 안 갈 것임 접근 안 하면 해놓고 옆에 잘 붙어 있습니다. 자, 이 탁현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왜 연구를 하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해부를 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방향을 알라 그러면 그 정권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끼치는 인물을 조사를 해보고 연구를 해봐야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탁현민이가 세상이 다 나가라 해도 탁현민과 통화를 한 기자가 TV조선에 단 시일 내에 사퇴를 선언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다고 지난 주말에 알려졌습니다. 그 전에 머지않은 시기에 내가 나갈 때를 정하겠다라고 말을 탁현민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탁현민이 뭐 한 달 안에 그만두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탁현민하고 통화를 한 기자는 단시일 안에 사퇴하는 입장은 없을 거다. 탁현민이는 지가 그만둬야 그만두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만둘 일이 없으니 1개 행정관이 2급 행정관이 이렇게 이 입장이 도도하다. 이것은 탁현민이 도대체 이번 정권에 무슨 일을 하고 있어서 이런 건가 하는 의문을 남기고 있죠. 자, 그러면서 청와대 행정관을 곧 정리할 것이라는 언론의 내용은 앞뒤를 자르고 과도하게 해석한 거다라고 말했답니다. 원론적 측면에서 떠날 때가 되면 떠나겠다. 한 5년 하고 나면 가기 싫어도 가야지요. 이렇게 말을 한 걸 가지고 지금 과도하게 해석을 하고 있다. 음성이 굉장히 차분했고 묵직했고 여유도 있어 보였다. 이제 아주 그냥 권력을 좀 즐기는 모양입니다. 차분하고 묵직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와중에 20일 날 있었던 수석과 청와대 수석과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19일 있었던 100대 국정과제 발표 행사에 대해서 내용도 아주 잘 준비되어 있지만은 컨텐츠 형식도 즉 전달도 아주 산뜻한 방식으로 되었다 했고 임종석과 장하승 등도 고개를 끄덕였다라는 겁니다. 이날 행사는 노타이의 무선 마스크 등 스티브 잡스 스타일을 본떠서 파격적인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문 대통령과 참석자 전원이 노타이로 발표자들은 무선 마이크를 얼굴에 착용을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활용해서 청중들과 눈을 맞췄고 이 행사를 탁현민이 주도했다고 합니다. 그날 19일 날 그러니까 이 행사가 오후에 있었고 오전에 오찬 회동이 있었는데 탁현민 해임해 달라는 이해운 건의에 문 대통령이 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자, 탁현민 거취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다음날 일부러 이런 말을 함으로써 탁현민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청와대에 여러가지 설들이 떠돌고 있다고 신동아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자, 문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 이벤트에는 탁이 관여하고 있다. 그리고 임종석이는 서울시장 찍고 후계자가 될 거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대통령이 됐으니까. 임종석이는 박원순이 2번 하고 나면 3번째 시장을 못하거나 안 할 것이다. 그래서 임종석이는 한때 박원순이 척근이었지만은 이제는 완전히 문재인이 척근이 되었다. 그런 임종석이 내년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게 되면, 그래서 추미애 대표와 티격태격 하다가 얼마 전엔 대리사가 했니 안 했니, 추미애가 대통령 보고 직접 소통 좀 합시다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두 사람 다 서울시장을 거쳐서 대권을 꿈꾸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외교수장 노릇은 정의용이 하고 있고, 강경화는 G20나 한미정상회담에서 꽃같은 구실 외에는 별로 한 게 없다라는 이야기. 원래 그랬죠. 이 사람 통역 출신 아닙니까? 역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아무리 자리가 높아져도 순식간에 업그레이드가 안 되죠. 자, 이 탁현민이 사실상 왕행정관이다. 여성가족부 장관도 청문회 때 해임을 청와대에 강력하게 건의했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도 전달했고, 하다못해 김정숙 씨를 만나서도 전달했다고 합니다. 자, 정의당 대변인도 여성을 시민으로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공직을 수행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개돼지라고 한 공직자와 뭐가 다르냐. 성평등 대통령 문재인이 탁을 해임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했고, 청와대는 성매매 문화를 조롱하고 야유하는 취지로 썼던 글이고, 열심히 하고 있고 일하고 있고 경지를 논의한 바도 없다고 지금 자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왕행정관, 이제 왕비서실장에서 왕실장에서 급이 내려와서 왕행정관, 그리고 우병우 같은 탁현민,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자로 자질로 비난받을 소지가 충분하고 정치권으로부터 경질 요구를 받고 있음에도 행정관 한 명에게 왜 이렇게 대통령이 집착을 하느냐. 그러니까 정우택 원내대표도 이러니 누구도 손을 못 대는 왕행정관이라 소리 듣는 거 아니겠느냐 이야기를 했고, 현재 한 더불어민주당의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탁현민을 내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문과 탁 두 사람이 인간적으로 가까운 사이라는 설도 있고, 문 대통령이 탁 행정관에게 일정 정도 의존해서 현재의 높은 지지율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라는 설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원래 탁현민은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이 사람이 사실은 넘버원이었는데 대선이 끝나고 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떠났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은 관흥창이라고, 저기 서강대교 넘어가면 관흥창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무실을 얻어서 활동을 했는데, 이 양정철이 이 탁을 영입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양정철은 부담을 안 준다고 청와대 입성을 포기했는데, 이 부분도 정말 어색합니다. 양정철이 정말로 부담을 안 주려고 입성을 했을까요? 그러면 내가 순전히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 사람만 잘 되면 나는 행복하다라는 양정철이 그런 마음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양정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이제 문재인을 사람을 쓰겠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이 된 그런 덕분 때문에 이호철이나 양정철이 문재인 대통령 곁에서 자진을 가장해서 떠났을까요? 어쨌거나 이 개성이 강하고 카리스마가 있는 이호철, 양정철 둘이 빠진 자리에 이 나머지 관흥창 팀 멤버들이 청와대를 접수했다는 겁니다. 지난 2016년 10월에 이 관흥창역 인근에 양정철이 사무실을 열고 대선 실무팀을 꾸렸는데,
선거 전략하고 메시지를 다지고 인물 영입에도 나섰는데 임종석을 포함해서 멤버가 임종석은 나중에 합류했답니다. 13명이었는데 이들 가운데 13명 중에 10명이 청와대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정철이 빼고 나면 12인데 확률로 따지면 한 85%쯤 되겠습니다. 자, 임종석이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신동호 연설관, 한병도 정무비서관, 오종식 정무기획비서관, 조용우 국정기록기획비서관, 조한기 의전비서관,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 타겟민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그러니까 그 10명 중에는 타겟민이 제일 고렙이죠. 타겟민 빼놓고는 다 비서관 이상입니다. 직급은 가장 낮은데 실세라고 이렇게 통하고 있는데 2016년 6월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문 대통령이 히말라야 트레킹을 떠날 때 여기 양정철이가 있고 여기는 타겟민이고 여기는 가이드겠죠. 자, 그런데 공영기획자이자 개민교수야 그 개나 소나 하는 거고 이거는 뭐 경력이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저도 이거 한때 좀 했는데 그냥 남보기 쑥스러워서 안 했습니다. 자, 타겟민은 2009년 노무현 추모 콘서트를 열었고 이를 감명 깊게 본 양정철과 만나서 양정철이 키워줬습니다. 이후 타겟민은 양정철의 제안으로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 노무현 재단 창립 기념 공연을 기획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저서 운명이라는 이 책에 북 콘서트도 열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연결됐습니다. 타겟민은 18, 19대 대선에서 거리 유세 상당한 부분을 기획을 했다는데요. 김정숙 씨가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을 걸어 내려와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 등 여러가지 독특한 유세 방식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중진급 의원들도 거리 유세 무대에선 타겟민의 명령에 따라야 했을 정도로 정권을 쥐고 문재인의 흥행을 연출했고 고민정 전 KBS 아나운서 영입도 타겟민이 손을 탄 거고 문재인 지지에 발벗고 나선 가수 이현미도 타겟민과 가까운 사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타겟민이 청와대에서 맡은 임무도 그의 전공을 살린 행사 기획이었다. 특히 탁은 문재인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악수와 인사는 어떻게 하는지 세세한 부분까지 다 프레지던트 아이덴티티 PI 즉 대통령 정체성 팀을 가동했는데 타겟민의 역할은 이후 당선되고도 청와대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관계자는 정치적 메시지를 잘 짬뽕을 해서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보좌진은 몇몇 있다. 행사를 기차게 기획하는 연출가도 몇몇 있다. 그런데 메시지와 행사를 두 개 다 함께 잘 엮는 사람은 드문데 타겟민이 그렇다면서 문재인 지무 다양한 대국민 소통 이벤트를 만들었고 이로 인해 80% 지지율도 얻고 있었는데 좀 떨어졌죠 이제. 이러한 이벤트에 탁이 관계하고 있다. 자, 언론에 크게 보도되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 상승에 이바지한 이벤트 일부라고 한번 봅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무실을 비서들이 근무하는 여민관으로 옮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은 회의실에서 수석들과 함께 딱지딱지 붙어 앉아서 회의를 했다. 문 대통령이 회의석상에서 직접 커피를 뽑아 마셨다. 문 대통령이 수석들과 점심 후 셔츠 차림에 커피를 들고 청와대 녹지를 산책했다. 문 대통령이 양복 웃옷을 손수 벗었고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식사했다. 요즘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문 대통령이 주말 청와대 출입기자와 등산을 했다.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터치 스크린을 누르며 일자리 상황을 점구했다. 5.18 기념식에서 유가족의 편지 낭독을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다 앞에 문 대통령이 주어입니다. 5.18 기념식에서 유가족 쪽으로 다가가서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현충일 기념식에서 직접 국가유공자 유가족을 자리에 안내했다.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 앞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타겟민답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 앞에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독일 교민 간담회에서 개그맨 김영철과 고민정 부대변인이 사회를 받고 김영철이 따르릉을 불러 흥을 돋웠다. 흥이 별로 안 돋았다 그러던데. 그래서 문 대통령의 이벤트는 대중의 감성을 자극하고 시각적으로 효과가 뛰어나다. 하나의 앵글 안에 메시지를 명료하게 담아내는데 세심하게 기획된 측면이 있다. 타겟민은 문 대통령이 일자리 상황판을 보면서 이를 점검할 때도 옆에 있었다. 독일 방문 때도 따라갔다. 2달간 하루도 쉬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내 일을 수행했다. 지금 하는 일도 임기 초반 대통령 행사의 변화를 위해 잠시 맡은 역할을 하는 것 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여권 인사는 높은 대중적 지지도를 유지하기 위해 이미지 정치가 필요하고 타겟민은 이를 잘 옮기는 연출가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웬만하면 버리기 아까울 줄 모른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청와대는 타겟민에 대한 여론 동향을 살필 거다. 부정적 여론이 잠잠해지지 않으면 내보낼 가능성이 있다. 이미지 정치 기획자의 일탈이 드러난 이상 그를 계속 기용하더라도 예전 같은 이미지 정치 효과를 계속 내기는 어려울 거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청와대의 타겟민 반대가 3가지 딜레마에 부딪혀 있다. 첫째, 이미지 연출도 중요하지만 청와대 안에 과거 정권처럼 이너서클이 구축되고 있다. 이 소문은 더 커질 거다. 둘째, 왕실장, 왕수석, 왕비서관도 아닌 왕행정관이라는 자극적인 어휘까지 등장하고 있다. 박근혜 청와대의 십상시를 연상시킨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무게를 감당 못할 수도 있다. 셋째, 타겟민의 유임은 내정 단계에서 낙마시킨 안현우 일자리 수석, 김기정 안보실 2차장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청와대와 내각의 규율에 금이 가게 한다. 자, 이 관계자는 타겟민을 내보내면 문재인 지지율이 추락할 거라는 괴담도 나오고 있다 합니다. 임종석은 비서실장을 거쳐 서울시장을 거쳐 자기 대권을 노리고 타겟민은 대통령 지지율 때문에 내보내지 못한다. 제가 지금 청와대에 소수 이너서클화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초반 감성 코드 또 협치, 소통 행보가 철저하게 기획된 이미지 정치고 정치공학적 테크닉에 불과하고 타겟민이 이걸 하고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기사로서 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세상에 정치하면서 가장 깨달아야 할 부분이에요. 저 사람 없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그걸 깨달지 못하면 그 정권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한번 보세요. 제가 저렇게 3인방과 최순실이니 정윤회니 이런 사람들 끌고 가면 안 된다고 하고 우병우를 그렇게 감싸고 돌다가는 큰일 난다 했는데 대통령 본인부터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오랫동안 나한테 헌신하고 유능한 사람을 왜 자르냐 그런 찌라시를 만들어서 내보낸 사람이 문제지 하고 이야기했을 때 이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겟민 안 나오나 못 나오나가 아니라 본인은 나올 생각이 없는 거고 못 나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문재인 정부가 그들도 우리처럼 이런 표현에 딱 맞게 박근혜 정부가 보면 그 있었던 신복들이 보면 그들 문재인 정부도 우리처럼 망해 갈 거다라고 말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이 지금 이런 지지율 한마디로 목을 메고 이 정치기획 쇼를 하고 있고 쇼의 일종의 PD가 타겟민이라는 겁니다. 본질을 벗어난 쇼는요. 언젠가는 대중의 지지를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박근혜 정부 보고 지지율에 매달리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 본질적 계획을 하라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소기의 경일기였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뭐 제가 계획을 하라 어쩌라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쨌든 타겟민이 하고 얹어서 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변심을 한 민심이 덮쳐서 타겟민과 더불어서 떠내려 가게 될 겁니다. 정권마다 참 어쩌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이 김대중 정권 때는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를 어쩌지 못했고, YS 때는 아들 김현철이, 그리고 노태우 때는 박철은이, 또 전두환 때는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부인. 그리고 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누구였을까요? 지금 요즘 이 정권이 다시 연장되고 있으니까 요즘 있는 한 사람이 아닐까요? 자, 그리고 이명박 정권 때는 형님입니다. 그래서 타케민이 뭐 한 달 안에 그만두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타케민하고 통화를 한 기자는 단시일 안에 사퇴하는 입장은 없을 거다. 타케민이는 지가 그만둬야 그만두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만둘 일이 없으니 1개 행정관이 2급 행정관이 이렇게 이 입장이 도도하다. 이것은 타케민이 도대체 이번 정권에 무슨 일을 하고 있어서 이런 건가 하는 의문을 남기고 있죠. 자, 그러면서 청와대 행정관을 곧 정리할 것이라는 언론의 내용은 앞뒤를 자르고 과도하게 해석한 거다라고 말했답니다. 원론적 측면에서 떠날 때가 되면 떠나겠다. 한 5년 하고 나면 가기 싫어도 가야지요. 이렇게 말을 한 걸 가지고 지금 과도하게 해석을 하고 있다. 음성이 굉장히 차분했고 묵직했고 여유도 있어 보였다. 이제 아주 그냥 권력을 좀 즐기는 모양입니다. 차분하고 묵직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와중에 20일 날 있었던 청와대 수석과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19일 있었던 100대 국정과제 발표 행사에 대해서 내용도 아주 잘 준비되어 있지만은 컨텐츠 형식도 즉 전달도 아주 산뜻한 방식으로 되었다 했고, 임종석과 장하성 등도 고개를 끄덕였다라는 겁니다. 이날 행사는 노타이의 무선 마스크 등 스티브 잡스 스타일을 본떠서 파격적인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문 대통령과 참석자 전원이 노타이로, 발표자들은 무선 마이크를 얼굴에 착용을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활용해서 청중들과 눈을 맞췄고, 이 행사를 타겟민이 주도했다고 합니다. 그날 19일 날, 그러니까 이 행사가 오후에 있었고 오전에 오찬 회동이 있었는데 타겟민 해임해 달라는 이해운 건의에 문 대통령이 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자, 타겟민 거치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다음날 일부러 이런 말을 함으로써 타겟민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청와대에 여러가지 설들이 떠돌고 있다고 신동아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자, 문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 이벤트에는 타기 관여하고 있다. 그리고 임종석이는 서울시장 찍고 후계자가 될 거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대통령이 됐으니까 임종석이는 박원순이 2번 하고 나면 3번째 시장을 못하거나 안 할 것이다. 그래서 임종석이는 한때 박원순이 척근이었지만은 이제는 완전히 문재인이 척근이 되었다. 그런 임종석이 내년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게 되면, 그래서 추미애 대표와 티격태격 하다가 얼마 전엔 대리사가 했니 안 했니, 추미애가 대통령 보고 직접 소통 좀 합시다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두 사람 다 서울시장을 거쳐서 대권을, 박영준이, 박근혜 정부 때는 3인방과 정윤회, 최순실이, 우병우,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누굴까요? 탁현민입니다. 이 뒤에 그림만 보십시오. 이 히말라야 갔을 때인데 쥐가 갔다 와갖고 이 사진 올려놓고 다시는 히말라야 근처도 안 갈 것임 척근 안 하면 해놓고 옆에 잘 붙어 있습니다. 자, 이 탁현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왜 연구를 하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해부를 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방향을 알라 그러면 그 정권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끼치는 인물을 조사를 해보고 연구를 해봐야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탁현민이가 세상이 다 나가라 해도 탁현민과 통화를 한 기자가 TV조선에 단 시일 내에 사퇴를 선언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다고 지난 주말에 알려졌습니다. 그 전에 머지않은 시기에 내가 나갈 때를 정하겠다라고 말을 탁현민이 했었습니다.